존경하는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강헌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치러지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에 쫓아다니기 바빴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너무 큰 위기 상황에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쯤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위기 상황은 더욱 악화의 일로에 있으며 이미 아사위기에 있는 문화예술계에 더욱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새 신축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김훈 작가님의 어느 칼럼이 생각납니다. 나는 날마다 정은경 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올해로 저는 재단에 임용된 지 3년째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다짐이 있었고 포부도 있었고 그래서 희망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었고 포기도 있었으며 그래서 솔직히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떠나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셨던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년 전 취임 일성으로 신뢰, 북진, 천도, 집약을 키워드로 재단의 조직 및 사업 방향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발 더 문화예술 현장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재단 본사를 경기 상상 캠퍼스로 이전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의 지역문화교육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소음, 불편한 교통, 먼 거리 출퇴근을 감내해야 하는 직원분들의 고단함이 함께 생겨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효율이라는 명문하에 6개 뮤지엄의 계약과 회계 지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과거 6명이 하던 업무를 2~3명이 맡아서 담아내야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모든 기관에 각각 배치되어야 정상이라는 것 역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운영해야만 하는 대표이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재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앞서 언급해드린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아니면 거둘 수 없는 성과라는 것을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내 문화예술계의 생계와 활동에 최소한의 숨통을 틔우고자 재단 창립 이래 최초로 기본재산까지 활용하며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기도형 문화유들 코로나19 예술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TF에 직접 전담하여 참여한 18분의 직원분과 또 각 기관에서 이분들의 업무를 대신 맡아야 했던 또 다른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민선 7기 후반기 문화예술 부문 역점 사업의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리라는 3가지 목표를 제안하려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입니다. 작년 초부터 진행한 강헌과 상의하세요를 통해 산적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차근차근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부서를 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업무 과제를 부여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첫 번째 경영혁신 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직장 내 갑질 등 적폐 해소를 위하여 각종 부패 건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또 여성 관리자 비율을 더욱 높이고 취업애로 계층인 고졸력과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인사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 과제는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20년이 넘게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핵심적 업무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을 과감히 일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면책과 특별승진제도 도입과 같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 직원을 비롯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 과제는 인사와 평가제도 혁신입니다. 끊임없이 해자하고 있는 낮은 내부 만족도와 조직 문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사제도 혁신 TF를 운영하고 주요 개선 과제별 실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과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배치 문제, 평가와 승진 제도 개선 등 올해는 반드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혁신과 함께 추진해 갈 사업 혁신으로 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도형 예술인 지원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술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 온라인과 IT, 융합예술 같은 새로운 예술 형태의 출현 등 예술가와 예술가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우리 재단은 새로운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일회성 예술활동 공모지원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에서 예술인의 생활 안전망 보장과 창작 인프라 조성 등으로 지원 방향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하고 단발적 예술인 복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지원과 더불어 예술가 지원으로의 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성적인 가뭄 속에서 나무에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나무에 필 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각도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가칭 경기도형 예술인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예술인 기본소득은 국민의 공감대와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차별화하여 예술인의 활동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업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공예술 등 사회참여적 창작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새로운 예술인 지원 체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참여소득 제도는 막대한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도 도입을 위해 도내예술계와 도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또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룰 저의 마지막 목표는 경기문화재단 노사 상생을 위한 소통구조 강화와 정례화입니다. 현재 산적한 노사 현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군 간 임금과 복지체계와 관련한 시급사안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단 노동조합 대표님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뵙고 협의하고 해결하는 소통 창구를 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일상적 위기가 지속되어 답답한 비대면 사업 방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산 상황도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건 우리 재단 직원분들의 역량과 전문성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사람입니다. 지난해 창립 기념사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재단의 주인은 분명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문화재단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직원 여러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난번 강원과 상해아서에 보내신 한 직원분의 의견이 떠오릅니다. 재단의 주인이 직원인 만큼 계약직 노동자인 대표는 가만 계시라. 당신이 추구하는 건 재단 바깥에서나 이루시라. 뭔가를 이루겠다고 흔들지 마시라. 자부심 높고 능력도 뛰어난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낼 것이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토록 능력도 뛰어나고 자존감도 높으며 재단과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분들이 많아서 꼭 제가 일일이 나서지 않아도 재단에 산적한 많은 과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직 노동자인 저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분들이 있음을 잘 알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며 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할 분들의 제 시력 탓인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또한 제 청력 탓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연봉도 연차도 낮은 후배들과 비슷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보완책과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업무는 관성화된 채로
불평, 불만만 제기하는 것은 조직과 업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속한 조직에 냉소적이 될 때, 그때가 바로 그 조직을 떠날 때라고. 그것은 그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 그 사람을 위한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 한 해 업무 평가의 제1원칙을 개선과 혁신에 둘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든 조직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은 강화하고 놓치고 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이사실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때 우리는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위기의 순간에 더욱 진중한 자세로 임하고 소통을 통해 함께 발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에 가깝다고 노래하는 어느 가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은 언제나 거친 삶에 묻어진 우리에게 문득 기대하지 않던 감동을 전해줍니다. 어쩌면 삶이 각박할수록 우리가 몸담고 헌신하는 이 문화예술의 쓸모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축년 새 경기문화재단의 키워드를 감동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과 구체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종사자분들께 나아가 경기도민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을 감동시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문화예술은 정반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하지만 문화예술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나도 행복하고 동료도 행복해하고 도민도 행복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